제1회 리빙랩과 젠더 포럼 우주 최초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초로 진행하는 포럼에서 이렇게 사회를 맡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정주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리빙랩 활동을 젠더 관점에서 토파본다입니다. 리빙랩 공화국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리빙랩이 다양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리빙랩 활동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 등 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런 해외 혹은 국내의 리빙랩 현장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수평적인 방식으로 협업하는 것들이 젠더 문제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잘 찾아보고, 또 젠더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의 논쟁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비판을 넘어서 대안을 어떻게 제시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산적인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발제자와 5명의 패널 좌장이 오늘의 포럼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젠더 혁신의 관점에서 리빙랩 활동의 평가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이 발제를 시작해 주시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발제는 새로운 시대적 관점에서 여성 역량의 재해석과 과제로 신하영 다양성 임팩트 연구소 대표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발제는 리빙랩 활동에서 요구되는 여성의 리더십과 과제로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서정주 제가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서는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김민수 동국대 교수님, 신혜선 이로운랩 편집국장님, 이보현 NU비즈 대표님, 임소연 숙명여대 교수님, 그리고 허정은 한국연구재단 공공기술단 단장님께서 토론에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고요. 각 발제하실 선생님들께서는 본인 이름 말씀하시고 발제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발제를 맡은 성지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 나이 되면 멋진 언니가 나타나가지고 저를 이끌어 줄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젠더를 가지고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좀 이렇게 까불락거리고 좀 허접한 언니가 나와가지고 젠더를 얘기함에 좀 미안하고요. 좀 카리스마 있고 좀 멋진 언니가 나오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 또한 새로운 혁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울컥거렸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지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이고, 엄마가 또 내가 엄마이고, 엄마가 나이고, 내가 딸이고, 그 딸이 또 나이고, 이런 여러 가지 울컥함을 가지고 이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럼을 준비하게 된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이거였습니다. 왜 리빙랩 활동에서 이렇게 멋진 여성이 많을까? 제가 유럽을 가고 일본을 갔는데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멋진 여성이 많은지. 그리고 또 하나가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여성들이 왜 이렇게 재미있어 할까? 그게 두 번째였고, 그리고 세 번째가 리빙랩 활동에서 왜 성과를 내는가? 여성들이. 그리고 네 번째가 리빙랩 활동을 통해서 차기 리더를 키울 수 없을까? 다섯 번째는 시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수다스럽다, 아니면은 조금은 뭔가 감정이 많다, 공감한다, 이 부분을 새롭게 해석할 수 없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리빙랩을 통해서 기존 여성의 활동을 갖다 보다 고도화시킬 수 없을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성의 연대 활동을 촉진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것이 과학기술 혁신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하나의 전략적인 니치가 될 수는 없을까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젠더 혁신을 이룰 수 없을까 하는 게 제 문제인식이었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학기술 정책의 관점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성의 역할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과거의 산업 경쟁력,
국가 발전 이렇게 하나의 목표로 왔다면 지금은 새로운 목표가 가져가는 거죠.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도전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기술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연구개발 쪽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연구개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의 등장, 그리고 국민생활연구 이런 쪽을 얘기를 하면서 연구개발의 사회적 가치, 공공적 가치를 갖다가 추구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혁신 정책의 다양성, 혁신 정책의 포용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하게 하나의 드라이브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운 혁신 정책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 과거에는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인지, 산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빈곤을 퇴치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보장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하나의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하나의 혁신 정책의 목표가 바뀌고 지향적이 바뀌는 게 한 축이라면 지금은 주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구 혁신 그 전반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동안의 우리 혁신의 주체는 산학연 전문가였죠. 그러면서 정부가 또 한 축으로 들어왔고요. 지금은 사회 문제의 당사자면서 그리고 문제 해결의 주체인 그리고 그것을 최종 사용자인 국민들이 하나의 주체로 들어오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문가, 시민 그리고 공급자, 사용자가 이분법적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사용자가 하나의 또 생산자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전문가와 시민이 서로 이제는 이분법적인 모습이 되지는 못해요. 내가 전문가지만 실제적으로 내 생활을 할 때는 이분도 실제적으로는 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럴 때에 서로 공동 창출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고요. 최근에 개방형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오픈소스라든지 아니면 오픈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이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산학연관이라 그러나요? 여기에 협력 모델인데 지금 시민을 하나의 주체로 들어오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전문가보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에서는 일반 시민이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어찌 보면은 새로운 영역에서는 전문가와 시민의 역량이라는 것이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마스크와 관련돼서 이런 필요성을 갖다가 일반 시민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전문가들은 이 마스크의 효용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써보다 보니까 이게 효용을 이제는 알게 된 거죠. 이제는 어떤 영역에서는 같은 모습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혁신의 주체인 최종 사용자의 역할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실험하는 거, 이런 단계에서는 일정 부분 메이커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콜래보레이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코크리에이터입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에는 내가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당연히 이쪽에는 쓰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리빙랩에서는 코크리에이터로 하면서 공동 개발자, 공동 창출자의 역할로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평가와 활용 확산, 그리고 그 제품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쪽에서는 여기에 최종 사용자의 역할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많은 역할을 얘기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굉장히 단선적입니다. 사용자를 얘기하면서 유일하게 나오는 말이 프로슈머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간 것이 코크리에이터인데 실제로 보시면 이해 당사자이면서도 아이디어 창출자이면서도 그리고 그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피셔 역할, 해결사 역할도 하면서 일정 부분 이반젤리스트,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일정 부분 액티비스트, 활동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법도 바뀝니다. 과거에는 전문성, 시민성 양쪽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전문성과 시민성이 결합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양쪽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게 한쪽으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와 그 기술과 사회의 동시 구성, 그리고 이런 그 법제적인 문제, 그리고 전달책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까지 바뀌어야만 실제 문제 해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사용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지금 중요한 과제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맥락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느 한 분과별로 그리고 어떠한 영역만으로 전문가가 됐을 때는 절대로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현장 연구, 그리고 민족지향적인 연구,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자, 리빙랩은 민산 학연 간의 협력 모델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각자 잘했어요.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근데 각각의 역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의 그 연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업이지만 그동안 산업을 만들고 시장을 창출하고 했지만 최근에는 CSR, CSV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 가치, 공공적 가치 창출의 하나의 주체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지금 리빙랩은 각각의 주체로 불러들이고 있다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과정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은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그리고 목표 지향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렇지만 공개할 필요가 없었죠. 굉장히 폐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전문가가 중심이 돼가지고 빠르게 해왔던 부분인데 이제는 그런 부분 뛰어넘어서 절차적인 정당성, 그리고 공개, 그리고 투명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이제는 다양한 이해 주체자들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한 번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가지고 피드백에 나가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어떤 문제든 간에 관련 주체들 간에 협업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절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과거에는 아무 상황이 굉장히 단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쉽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시도 한번 해보고 서로 보완해 나가는 린 스타트업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에자일 방식이 굉장히 지금은 강조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이런 방법론이 지금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이라는 거로 등장이 됐습니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운영 관리하고 이런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향점이라든지 그리고 주체라든지 방법론 전반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패러다임 하에서 여성의 역할은 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지향성 상황에서 여성의 역할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어찌 보면 공공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할 때 가장 그 역할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이 공감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포용성이라든지 다양성을 어찌 보면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공감하는 부분이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령화 문제, 환경 문제, 복지 문제, 돌봄 케어 부분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큰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의 이제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당사자이면서 최종 사용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서의 역할로 여성들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주체 변화죠.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학연 전문가였는데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 시민, 지역사회, 주체 이제는 그동안 했던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그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거기에 여성들이 참여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거죠. 왜? 일상생활에서의 전문가는 여성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으로 여성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현장, 생활 주체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과 시민성의 결합이라면 시민성의 역량이 높아지지 않으면 절대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수평적인 부분으로 연계가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수평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서로 합을 모아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거고요. 어떻든 간에 여성의 보유 역할, 여성의 역량이라는 부분이 돌봄 케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방법입니다. 방법도 과거에서는 목표 지향적이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달성하려면 됐는데 이제는 그런 과정이 아닌 거죠. 여성의 소통 능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현장과의 스킨십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산 학연 간의 협력 모델이 리빙랩을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어떤 문제도 민산 학연 간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각각이 서로 각자 도상하거나 아니면 파편적으로 왔던 부분을 묶어낼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 지향성, 협업. 우리는 그동안에 협업을 하지 못했죠. 내 혼자 잘 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이제는 어떤 문제도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사람들의 지혜를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고 그리고 협업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라는 거죠.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평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인 교류라든지 아니면 서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해 나가고, 그리고 타인의 삶에 대해서 공감을 해 나가고, 그 관련돼서 문제를 통찰력 있게 보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해 나가다 보니까 코디네이터라든지 아니면 퍼실리테이터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빌드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구축자라든지 플랫폼 관리자라든지 이런 역할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이런 부분이 여성이 굉장히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여성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리빙랩 활동에서 여성의 역할이 어떻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에서의 리빙랩 활동입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이 있었고 그게 리빙랩이 결합이 안 됐어요. 근데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그 과정에서 리빙랩이 도입이 되고, 이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명 많은 분들은 이 얘기를 해요. 일명 언니들의 작품이었다. 그걸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그리고 여기 연구재단이 있지만 연구재단을 관리하시는 분, 여성분들, 그리고 저희 같은 정책연구자,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들어 나가면서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기존 체계하고는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성들이 중심이 돼가 만들었던 거죠. 어찌 보면 이런 분들이 팔러시저는 앙터프러너라고 얘기합니다. 정책을 선도해 나가고 정책을 혁신해 나가는 부분이었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었고, 저는 그걸 통해 가지고 야, 이런 영역, 특히 사회문제 해결이나 리빙랩이나 이런 영역에서는 여성들이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첫 번째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걸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서로 통합을 이뤄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여성들의 역량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대골의 에너지 전환. 제가 성대골을 가면서 놀랬던 부분이 그게 평범한 언니들의 어찌 보면 조용한 변혁, 어찌 보면 혁신. 저는 이거를 우리가 늘 만나는 동네 아줌마들의 저는 새로운 반란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거기 분명히 남성도 계시고 다양한 분이 계시지만 저는 그 중심에 우리가 소위 부르는 홍반장이라 부를 수 있는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중심이 되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결국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풀뿌리형 그리고 바텀업으로 내려오는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구나를 보여줄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지속 가능한 사회 기술 시스템의 어떤 주체로 여성이 중심이 될 수 있겠구나를 저는 인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덕골에 가보면 마을 연구원이 조직화되어 있어요. 주민들도 서로를 연구원이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뭔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성대골이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로 되면서 지금은 에너지를 뛰어넘어 가지고 다양한 영역까지도 실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는 거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떻든 간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물어보면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현장 활동가이면서 또 사회 혁신가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크리에이터이면서 그리고 이반젤리스트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퍼실테이터면서 소위 말해서 아까 최종 사용자라고 표현됐던 그런 다양한 부분을 당신들이 활동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정보 사업을 따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당신들의 수준이 확 높아가고, 그리고 이러한 실험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정부 혁신까지 이뤄내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대골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그리고 산업부 에너지 전환이 새롭게 가져가는 그런 기반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형 당뇨 환우에 저는 이 환우 엄마가 만들어낸 어찌 보면은 저는 이걸 보면서 위대한 작품이라고 저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환우회라 그러면은 당연히 의사한테 보호를 받거나 그리고 내가 했지만 몇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봐야만 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결국은 이 환우가 중심이 돼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메이커로서 내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메이커로서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가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콜래보레이터로서 일정 부분 그 영역에서는 엑스퍼트,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런 부분이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환우에도 다른 영역에서 다 바꿀 수 있겠구나. 결국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여기에 했던 분이
소명이 엄마인데 소명이 엄마가 각 분야에서 한 명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발달장애, 자폐아, 소위 말해서 울고 있는 엄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한번 딱 치고 나가니까 이제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된 거죠. 저는 이런 어찌 보면은 환자라고 생각했던 내가 당연히 보호를 하고 했던 분이 나중에는 정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소위 말해서 매트릭스의 네오가 잘생긴 백인 남자, 힘세고 막 세련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네오가 일형당뇨 환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폐의 기질이 일부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발달장애였는데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저는 누구나 네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근데 특히 돌봄 케어 부분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못할 게 없어요. 특히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소위 말해서 의사라고 해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확 들어가가지고 서로 연대하고 만들어 나가는 못할 게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는 리빙랩의 또 하나의 축으로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제시가 와 있는데요. 암 생존자 리빙랩인 거죠. 여기 우리가 암 환자님도 여기 안경 환자님도 와 계시는데 이들 간의 연대를 저는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이 내가 암 환자이지만 얼마나 그 분들이 분노나 슬픔이 많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나는 이것도 똑같으면 좋은데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 이분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의 아픔이 저 사람한테 가면 위로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보였던 조그만 행동이 나한테 왔을 때는 그거는 감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여성이라는 거죠. 이거는 남성이 분명히 중심이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공감하고 만들어 나가고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거는 여성이 중심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무서울 게 없거든요. 더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암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연대정신 그리고 서로 동지애 저는 이 부분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이 과정에서 여성 특유의 관계지향성, 여성 특유의 공감, 교류 이런 부분이 또 다른 하나의 축이 돼가지고 저는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번째입니다. 저는 지역을 돌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멋진 여성들이 많다니 그리고 그렇게 뜨거운 언니들이 많다니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여성들이 정말 그 지역의 문제의 주체로 하면서 공감하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서로의 연대해 나가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쓰레기 문제라든지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에서 어찌 보면 생활성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이 여성들의 역할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라든지 현장 활동가라든지 이분들이 서로 연대해 나가면서 이런 변화를 가져가는 부분들이고요.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직화되면서 어찌 보면 공공적인 어떤 지위까지도 높여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의입니다. 저는 앞서 문제인식을 각각 하나씩 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왜 멋진 여성이 많을까? 이거는 유럽도 그렇고 지금 아시아에도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사회 변화에 공감하고 야 이거는 정말 내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거는 나한테 소명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요. 리빙랩은 그동안에 주체로 인식 못했던 사람이 주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능력 있는 여성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멋진 여성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요. 왜 공감하고 재밌어 할까? 이게 서로 만나가지고 만들어 나가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내 혼자 문제 해결하고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들어가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만들어가는군요 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여성들은 굉장히 공감하고 재밌어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리빙랩을 한번 내가 주체라고 인식했던 사람은 리빙랩에서 나갈 생각이 없어요. 꾸준히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계속 하고 싶어 한다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왜 성과를 낼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성들이 공감을 하고 문제의식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것만으로 어찌 보면 논문 쓰고 특허 내고 그리고 리빙랩 한번 하고 역으로 막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정말 이 문제의 주체다 보니까 끝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리빙랩 활동이 다양한 그 역할을 요구받는데 여기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성과를 내는 거죠. 자, 차기 여성 리더로 키울 수 없을까? 저는 아까 말씀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학에서도 리빙랩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저 리빙랩 활동하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리빙랩 주체로 거듭나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각 영역을 대표하는 리더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시대에 따른 여성의 새로운 재해석 굉장히 중요하죠. 그동안에는 여성이 공감하고 그리고 그 소통하고 수다 떨고 이러면은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죠. 분석적이고 딱 한번 정리하고 우리 송희지 박사님이 계시지만 저런 분들이 굉장히 엘리트로 칭송을 받았고 저 같은 사람 이 수다 떨고 뭐 하면 굉장히 저급한 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리빙랩이 되면서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주체구나. 리빙랩은 내가 중심이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자, 저는 딴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저를 통해 가지고 정말 중요하다. 이런 수단의 능력, 야부리 능력이 정말 칭송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존 여성 활동들 어떻게 고도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거는 지역에 돌면서 저한테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동안 여성 활동가들이 막 했는데 리빙랩을 몰라요. 자기 혼자 영역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저분이 리빙랩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저기에 과학기술도 붙을 수 있고 정부도 붙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저거를 하게 된다면 다른 지역하고 연대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저 부분을 글로벌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런 부분인데 이런 필요성을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조금은 연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는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고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여성의 연대 활동을 촉진할 수 없을까? 저 일부 영역에서 여성들의 연대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일형 당뇨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한번 성공했던 사람들끼리 그리고 리빙랩을 해봤던 분들끼리 서로 연대해 나가고 그리고 연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공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리빙랩 활동을 통해 가지고 혁신 패러다임 전반을 바꿀 수 없을까?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악현의 혁신의 주체는 전문가였는데 저는 혁신의 주체는 여성이 될 수 있고 일반 시민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될 수 있다.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어르신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될 수 있다. 지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기존 방식으로 논문 쓰고 특허 내고 기존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하면 안 된다. 결국은 이게 혁신 패러다임을 전반을 바꿀 수 있는 전략적인 니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젠더 혁신. 저는 젠더 혁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늘 불만을 가져왔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국회의원들이 남성에 비해서 숫자가 준해요. 그리고 여성들을 굉장히 남성화하거나 아니면 권력화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숫자 맞추는 거. 여성의 교수가 없네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공계에 여성들이 어떻게 참여율을 높일 것인지 저는 그것도 의미 있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평범한 여성들의 반란 보고 싶습니다. 그게 리빙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 좀 주시겠어요? 갑자기 이 젠더를 얘기하니까 저는 평범한 일반 여성들의 이런 반란들이 결국은 젠더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이념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정책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성이 지속 가능한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아까 성대골이든 아니면 일형 당뇨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결국은 지속 가능한 전환 주체로서 여성을 어떻게 코칭하고 역할을 주고 권한 부여를 할 건가. 그동안에 이 여성이 전환의 주체라는 거로 인파워먼트를 강조한 데가 없어요. 결국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환경 부분, 생활 부분, 산업 부분, 복지 부분. 여기서 정말 여성이 어떻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좀 더 달라질 거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 아이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라 그러면 또 그 다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시스템 전환. 그동안에 굉장히 위에 떠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현장의 문제,
그리고 정말 행동하는 거, 실천이 너무나 중요하거든. 여기서의 실천, 행동의 주체는 여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기술 혁신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사례를 보는 것이 결국은 혁신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당뇨 환우의 어머니들이 그 영역에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복지부 R&D 주체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대골에서 성공했던 그 사례가 결국은 서울시 R&D, 산업부 R&D를 바꾸고 있어요. R&D 체계 전반을 바꿔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시민이 있어, 우리나라에. 근데 시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함께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건강한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근데 정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젠더가 건강한 가치일까? 2030년, 2050년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은 또 전향적으로 어떤 가치를 발굴해낼 것인지, 그리고 혁신과 관련돼서도 하지 않았던 언던 사이언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남성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R&D의 혁신 주체로 정말 안경환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언던 사이언스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런 줄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지, 지금 사회 문제 해결로, 그리고 과학기술의 공공성 강화로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하고 싶어도 몰라요. 저는 이런 언던 사이언스를 어떻게 촉진하고 발굴해 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여성의 역할을, 그리고 역량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공감 능력, 그리고 협업, 그리고 소통. 우리 당연하다 기억했던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파워풀한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육아나 가사나 돌봄이나 이거는 여성들이 당연히 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축인지를 다시 한번 재밌기만 거. 당연한 건 없다. 그리고 이런 잘하는 역량을 또 발휘할 수 있는 부분 또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젠더 부분 해왔는데 저는 새로운 혁신 영역으로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의 숫자 채우는 거, 국회의원 숫자 세우는 거, 그리고 여성을 권력화하는 거, 남성화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다. 이제 일반 시민이, 그리고 장애인이 이제는 주체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있고, 그리고 또 이제는 모든 주체를 이제는 포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켜 나가고 이러면 절대 문제 해결 안 돼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여성만이 됩니까? 내가 아들을 가진 엄마일 수도 있고 내가 아버지가 있는데 절대로 분리가 안 되거든요. 지금 여성만을 위한 거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남성, 여성을 포괄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을 같이 통합적으로 봐야 되고, 제가 전문가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전문가지만 바깥만 나가면 저는 바로 시민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리, 비판 이것만으로 안 된다. 이제는 통합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투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리빙랩은 대안 제시다 하는 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여성 주체들 간의 연대, 협업 굉장히 중요하죠. 각각의 여성들이 너무나도 뛰어나요. 그런데 연대만 된다면, 그리고 협업만 된다면 저걸 고도화시킬 수 있을 텐데, 그리고 한번 해봤던 분들은 이 재미를 느낍니다. 한번 연대해봤던 분들은 더 확대를 하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연구원, 그리고 환우회든 아니면 지역 커뮤니티든 그 지역이 잘 되면요 다른 커뮤니티랑 교류가 될 수 있어요. 연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는 그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다 뛰어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이라고 해서 참여해 주세요. 여성의 역량도 키워 나가야죠. 어떤 계기로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최근에 리빙랩 코디네이터 교육이라든지 퍼실리테이터 교육에 여성들이 들어오면서 경단력, 그리고 소위 말해서 어찌 보면은 이런 부분에 관심 없던 주부들이 주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량이 높아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어떻든 간에 일반 여성 활동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떻든 간에 저는 지금 이 나가 있는 성공했던 여성의 이런 부분도 잘 발굴해야 된다. 그러면 여성의 모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성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 하나의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다 여성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성상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계속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뀌어야만 되고. 저는 우리가 소위 말했던 아마존스라고 표현되는 그런 여성상이 정말 우리 시기대에 맞는 여성상일까? 그게 아니라 포용적일 수 있고 품에 안을 수 있고 함께 나갈 수 있고 울어줄 수 있고 이런 여성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당연한 게 아닌 걸 수 있습니다. 자, 제도 인프라 부분입니다. 지금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들어올 수 있게 됐고 여성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됐어요. 근데 지금 그 영역이 여전히 기존 체계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기존 체계를 갖다가 함께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아까 말했던 R&D 주체라고 얘기했지만 R&D는 여전히 기술 개발만 R&D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까 문제도 발굴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 현장까지 가게 되고 반복적으로 만나고 이런 부분은 R&D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개발의 어떤 사회적 가치라든지 리빙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규모도 확대되고 그리고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실제로 보면 사회문제 해결력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리빙랩을 얘기했지만 그 리빙랩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찌 보면 모양만 리빙랩의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자, 이런 부분 정말 또 여성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학연 전문가를 뛰어넘어서 시민사회, 현장의 주체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분들의 역량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빙랩 코디네이터, 퍼실리테이터 우리는 다 내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외국의 리빙랩 활동에서는요, 리빙랩 퍼실리테이터나 코디네이터 역할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모든 사람을 다 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코디네이터 역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과제를 따온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내 거지. 이거를 코디네이터 하는 이 사람은 이 사업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간섭하거나 그 사람은 가외의 사람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코디네이터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까 말했던 저는 일형 당뇨 환우회가 그 경험을 발대장애라든지 아니면 자폐라든지 뇌병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교류만 될 수 있다면 저는 또 한 번 도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일형 당뇨 환우의 어머니가 어찌 보면 리빙랩 코디네이터예요. 지금은 코디네이터를 못하지만 한 번만 도약해버리면 그분은 리빙랩 코디네이터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회 혁신가가 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렇게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면서 몇 번이나 울컥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내가 감히 젠더를 앞에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저걸까. 뭔가 카리스마도 있고 멋진 언니가 되는데 이렇게 뭔가 까불락거리고 온 삶 자체가 촐싹됨에 그 표본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것마저도 나의 그 틀이구나. 왜 멋진 카리스마 언니를 기다려? 내가 그렇게 돼갖고 멋진 언니를 안으면 되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있잖아. 멋진 언니를 알아보고 언니 하고 언니 잘한다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멋진 언니들을 갖다가 마음껏 그라운드에서 날 수 있도록 날개를 달 수 있도록 하는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